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신없게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에 무기 시리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뭐 해상 무기 체계, 지상 무기 체계, 항공 무기 체계를 위주로 해서 우주 무기 체계는 안 해주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주 무기 체계까지는 아직 뭐 할 생각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시간 항공 무기 체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전투기 분야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다가 이거 워낙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분에 이걸 소개한다는 거는 좀 너무 무리고 해서 그 마덱스도 있고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 해군 또는 해상에서 운용 또는 지상 발진 기지라도 해군 위주로 운영하는 전투기 전폭기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소개해보는 시간. 잠깐 그럼 함재기는 해상 무기 체계인가요? 항공 무기 체계인가요? 뭘 항공 무기 체계죠. 그렇게 사실은. 봐야겠죠. 바다 유사들. 예. 그렇고 뭐 사실 그 해군 입장에서도 항공 전문 인력들이 전부 다 다루어야 그렇죠. 되니까 해상 무기 체계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번 시간 이제 항공 무기 체계 중에서 해상에서 운영 또는 지상에서 운영하는 해군 무기 체계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이 전투기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스텔스 기체 F-35B와 F-35C죠. 사실 미 해군은 아직 좀 뭐랄까 F-35C에 대해서 관망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전투 비행대대도 한 개만 이제 완편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전환 훈련 내지는 그런 예비 기체로 그것도 소량 생산되고 있고요. F-35B 같은 경우는 미 해병대에서 뭐 이거밖엔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대안이 없죠. 예,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그 선을 넘어갔으니까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3개 비행대대가 완편이 돼 있고요. 나머지 11개 비행대대도 앞으로는 이제 계속 교체해 나가겠죠. 뭐 앞으로 소개해드릴 그 AV8 해리어를 교체할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호넷 기체를 교체할 겁니다. 야, 그 F-14 통캣에서 호넷으로 바뀔 때도 간지가 떨어진다고 그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그 다음 게 F-35면은 그렇긴 한데 사실 슈퍼호넷은 한동안 좀 더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뭐 지금 이야기하는 건 레거시 호넷. 그렇죠. 미 해병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렇죠. A형, C형, D형입니다. 그 기체들이 F-35B로 이제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축차적으로 교체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F-35B가 대세고 이 F-35B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정말 짙은 게 일본도 F-35B를 확정했죠. 그렇죠. 이즈모급에 탑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우리도 뭐 경항모를 들여오게 되면 그거밖에 없죠. 그렇죠. 영국도 확정했고 영국도 이미 도입 진행 중이고. 네, 영국은 이제 공군이 F-35B를 도입을 완전히 확정을 지어서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탈리아도 뭐 이제 곧 들여오고. 맞습니다. 이탈리아도 A형과 B형을 같이 들여오는데 상당히 양의 B형, 그러니까 A형에 비해서 B형도 거의 미형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아무래도 항모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항모 2척에 탑재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재밌는 게 스페인이 좀 관망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항모 있던 건 퇴역시키고 항모 역할을 후안 카를로스 상륙함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리어 퇴역하고 나면 그걸 F-35로 바꾸냐 그냥 아예 함재 고정의 길 없애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갑판 부분도 일단 손을 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토 그렇게 되면 이제 나토에서의 그 임무도 좀 변경될 가능성이 그렇겠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F-35B와 C가 해상 전폭기 시장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향후. 사실 뭐 해리어 때도 해리어밖에 없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F-35B도 F-35B밖에 없었으니까 없죠. 이때 되면 또 빨리 보람의 이제 해상 함재기 버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근데 지금 문제가 F-35B 같은 경우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경항모급 내지 중형항모급에서 사실상 그것 빼면 운용할 수 있는 기체가 얼마 없는 게 문제죠. 또.
그렇죠. 나머지 기체들은 전부 사출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 뭐 서방 국가들이 수호에 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들을 사면 어떨까요? 수호이도 사출기가 필요하죠. 수호이도 사출기는 필요 없죠. 스키 점프로 하니까. 스키 점프를 한다면 그렇고 스키 점프를 이제 안 한다고 해봤을 때 사출기가 또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수호이는 그 대신 착함 설비는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F-35B는 사출기를 못 쓰고 아예 착함 설비가 필요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네트워크전이랄까 그리고 스텔스가 가지는 장점이 너무도 막 크니까 네. 거기다가 이게 비교가 좀 안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 정규항모처럼 몇십 대를 실을 수 있으면은 뭐 다른 물량으로 해서 다른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소형 항모라든지 이제 강습 상륙함에 진짜로 10대 정도 실게 되면은 그 전투기 하나하나 굉장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굉장히 비싼 전투기를 실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옛날 임무를 다양하게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뭐 겸사겸사해서 F-35밖에는. 그래서 제가 또 소개시켜드리는 기종이 이제 프랑스에서는 당연히 F-35B나 C는 생각도 않고 있는 게 자국의 이제 그 라팔이 있으니까. 그렇죠. 라팔 M형이죠. 라팔 M이 있는데 라팔 M은 사실 그 45대 정도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체는 사실 그 드골급의 탑재를 하는데 그렇죠. 드골 항공모함이 혹자들 얘기로는 뭐 40대 탑재를 하기니까 40대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지껏 설계상의 40대를 한 번도 꽉 채운 적이 탑재해서 없죠. 운영한 적이 네. 없어요. 가장 많은 게 이제 32대였고 통상 뭐 16대에서 20대 정도 그렇게 탑재하고 다닙니다. 그 40대가 있다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요,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 기체를 갖다 경락고에 둔다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난센스거든요. 그래서 지상 발진 기지에 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 면에서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32대라고 프랑스 해군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도 불구하고 32대를 실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항모 중에서 전투기, 함재기를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은 어떤 거예요? 뭐 미국 리미츠급, 제너럴 포드급 역시 지금 대형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미국 유일한 외에 국가죠. 다른 국가가 있나요? 없죠. 지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니미츠급이 회전익기까지 다 합치면 거의 80대 가까이 시지 않나요? 80대 뭐 만재를 한다면 그 이론상의 설계상 만재를 한다면 90대예요. 그렇죠. 딱 90대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싣고. 안 싣고 한 80대 또는 80대 이하 야, 정도를 그것만 해도 진짜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을 진짜 요즘은 들이밀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80대 오스트리아 공군 같은 게 10몇 대밖에 없잖아요, 전투기가. 스위스 공군도 22대.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그럼 기종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미 해군의 현재 주역인 슈퍼 호넷을 네. 또 소개 안 해드려볼 수가 없는데 이게 뭐 아까 말씀 주셨던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레거시 호넷이 탐캣을 네. 격체를 했죠. 탐캣 2 언제 나오나 잠시 생각해봤는데 탑건 아닌가요? 탑건 자꾸 헷갈려. 탑건 2가 언제 나오나 싶어요. 레거시 호넷에서 이제는 이제 슈퍼 호넷으로 바뀌었고 그 바뀌었죠. 슈퍼 호넷에서 계속 블록 2로 연결되면서 지금 블록 3에 와서는 미 해군이 굉장히 신뢰하는 전폭기가 됐어요. 그렇죠. 네. 뭐 한때는 뭐 뚱땡이 말벌 네. 뭐 등등 좀 놀림을 많이 받았지만 좀 과장된 면이 있죠, 그건. 근데 저는 이해해요. 톰캣 타던 사람한테 이거 FA-18 호넷 타고 날라봐 이러면 그래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탑건 2가 나올 때 뭘 타느냐가 제일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는 게 라이트닝이다. F-35B. 아니면 그 호넷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우 막 이러고 머리 싸맸던 기억이 나더라. 예고편에서는 호넷이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근데 희한하게 네. 그 전투기들이 뭔가 버전업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전투기 나올 때마다 뭔가 못생겨진 것 같죠. 간지는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투함이 그런데 옛날 막 이런 전투함 지금 스텔스 전투함들은 대부분 다 표면이 매끈해지고 센서들이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사실 전쟁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전쟁이 이제 지금은 살육과 죽음과 파괴인데 예전에는 낭만과 그러니까는 사람들 기준으로 낭만과 그 영웅적인 이런 게 있을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뭔가 기사도 정신 가지고 그럼요. 꽃도 네. 떨어뜨려 주고 네, 막. 근데 네. 정작 그 중세 기사들도 기사도 정신 거의 안 지켰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뭐 슈퍼 호넷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전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공군 뭐 재미삼아 순위를 매길 때 세계 랭킹 2위가 러시아나 중국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미 미 해군이더라. 해군이라 할 정도로 800대 이상을 슈퍼 호넷을 운영을 하고 정말 많다. 그렇습니다. 지금 33개 비행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부 슈퍼호넷 블록 3로 교체가 됐고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서 사실 내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 해군은 F-35C에 어떤 좀 큰 그게 없죠. 그게 메리트가 없고 슈퍼호넷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한동안은 그런 또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 F-35B가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많은 사람이 얘기한 대로 해상에 뜨는 전투기는 그래도 엔진이 2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또 F-35 미 해군 입장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망망대해에서 뭐 함대 방공을 하든 그러기에는 무장 탑재량과 그렇죠. 채공 시간의 한계라는 게 크거든요. F-35B는. 맞습니다. 차라리 F-18 호넷에 무인기를 이렇게 딸려보내서 공세 작전을 하거나 반대로 이렇게 해서 띄어서 이제 함대 방공을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해상에서는 뭐 사실 미 해군 입장에서는 미 공군보다는 이 F-35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실제로 미 해군은 이제 곧 공중급 임무를 무인기 그렇죠. 맞습니다. MQ-25한테 네. 맡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이젠 실증기랄까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실전 배치 기체가 등장할 것 같아요. 지금 지상에서는 계속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곧 항공모함에 싣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실험은 다 성공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늘 얘기 드립니다만 무인기의 어떤 게임 체인저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죠.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후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열심히 따라잡아서 그렇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발주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안 늦었거든요. 그래서 뭐 앞서가고 있는 몇몇 나라들을 빨리 따라잡아가지고 우리가 좀 그 선점을 좀 했으면 싶어요. 네. 이 기회에 또 말씀드려봅니다. 계속 또 네. 뭐 기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번에는 젠 시리즈로 한번 가보죠. 중국. 중국 해군은 사실 그 젠 시리즈를 예전부터 지상 발진 기지로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제 북해함대나 동해함대에서 그 사단이죠. 그들은 이제 비행사단이라고 편제가 그러죠. 여러 개의 비행사단들을 운영하면서 자 그렇게 작은 수준은 아닙니다. 적은 수준은 아닌 그 젠 8과 또 미국이 또 이렇게 젠 7 계열들을 이제 운영하다가 젠 7은 완전히 이제 해군에서는 퇴역을 시키고 젠 8과 젠 10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특히 젠 10이 좀 문제가 됩니다. 공군에서도 젠 10C가 주목해봐야 될 기체거든요.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그 주장한 대로 계속해서 개량을 해나가고 있고 이게 중국의 F-16이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좀 우리로서는 우려스럽죠. 그렇죠. 예. 그런 기체가 이제 젠 시리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해상 이제 항공모함에서 운영하는 함재기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들여온 게 이제 SU-33. 33. 네, 네. SU-33 기체의 러시아 기체의 버전을 그대로 들여와가지고 젠 15라고 그러죠. 그렇죠. 젠 15 기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러시아식의 운영 방식을 따르면 그나마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왜 산동함이나 야오닝함 전부 그렇죠. 러시아제잖아요. 러시아 설계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설계 사상에 맞게끔 된 것이 또 SU-33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텐데 또 이 항공모함의 어떤 운용 사상은 미국에서 가졌죠. 미국을 또 네. 엄청나게 또 따라와 미국에게 도전하겠다는 싫어하면서 못 네. 따라가서 안달이죠.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거기다 러시아는 뭐 예전 편에서도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뭔가 AS가 잘 안 된다면서요. 그들의 이제 운영에서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엔진 부분이 일단 네. 내구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항공기에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뭐 예. 2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런 항공 산업이 체계화돼 있고 발달돼 물론 선진국이니까 그 우리보다는 발달이 네. 돼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구소련의 옛날이었지 한마디로.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많이 좀 쇠퇴가 돼가지고 부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서방 세계에서 부흥했다. 그 특히 이제 국방 분야가 부흥했다라고 보기에는 특히 항공 분야에는 좀 많이 좀 떨어져. 왜냐하면 그렇죠. 특히 해군 분야는 그 사람들의 노하우와 그다음 그런 것과 이런 게 떨어져 있기 이게 집약체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한번 툭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들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해군이 이제 나폴레옹 시대 때 겨우겨우 따라갔다 프랑스 혁명 때 이제 박살 나는 바람에 이제 나폴레옹 시기 때 아무것도 못했던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소련도 사실은 독자적인 건함 사상과 해군 전략을 가지고 왔죠. 그 냉전 시대 때.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태평양에서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해전이라는 게 사실 항공기랑 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쪽은 많이 쇠퇴했고 그다음에 또 중국이 좀 애매한 게 함재기는 러시아제를 가져왔는데 항모 만드는 거나 그 운영 방향은 어떻게 보면 미국을 그대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3번, 4번 만드는 거 보면 크기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3번, 4번함은 완전히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3번, 4번함이 실질적인 중국 해군의 그렇죠. 항모의 세력인 것 같고 우린 그걸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특이한 거는 이제 중국 네. 해군 같은 경우는 대한 미사일을 탑재하는 아주 그 장거리 대한 미사일을 탑재하는 요즘은 이제 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를 한다고 하는 SU-30MK2라고 그러죠. 그 24대를 갖고 있는 그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상 발진 그 해상에서 작전하는 전폭기들을 전부 거의 대부분 공군 쪽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편제가 한두 개 편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뭐 항모 한 척 있는 것도 지금 뭐 거의 거기가 아니라 이제 지금. 거기가 아니라 이제 운영을 안 한다고 봐야죠 이제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마지막 해리어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해리어도 미리 앞서서 얘기를 드렸는데 해리어도 가는 물이라 지금. 완전히 가는 물이죠. 미 해병대가 좀 주축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100여 대 정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는 운영하는 국가가 3개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은 다 영국은 퇴역시켰어요. 완전히 퇴역을 그 시켰죠. 퇴역한 거 다 미 해병대가 사갔어요. 부품으로 쓰려고. 네. 그러면은 이제 영국은 이제 해리어가 없어요. 해려가 없고 F-35B 그렇죠. F-35B를 이제 세력화하고 있고 막 들여오기 시작했죠. 편제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대대가 이제 편제가 지금 야, 된 태국 상황입니다. 해군은 여기서도 언급이 안 되는구나. 아니 태국은 이제 없어요 함재기가. 아니 없어요, 태국은 그냥 없어요. 해리어 자체를 해리어를 어떻게 운영해? 응? 항모 자체가 항모를 지금 그런데. 샀는데 해리어가 어디 갔니? 아니 뭐 이젠 그 항모 요트라니까요 완전히. 왕실 요트. 제가 캐리어 꼭 뽑아놓고 인터셉트 그쵸. 안 뽑는 네. 거랑 똑같잖아요. 사실 그 해군 예 맞습니다. 해군 관계자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는 건 그 홍보 책자나 뭐 이런 거에 보면 그 항모 운영국에 항상 태국을 집어넣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알만한 분은 다 알지만 태국은 아니고 브라질도 역시 아닌데 가끔 집어넣는 것 같고 브라질도 지금 완전히 상륙함이잖아요. 오션 그렇죠. 지금 있는 그러니까 것도. 이제 이건 그건 아니고 그게 쌍파울로함 말씀하시는 퇴역했어요. 쌍파울로 하면 퇴역했고요. 그냥 네. 고철됐어요 완전히. 그건 15억짜리. 그러니까 사실 항모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죠? 진짜. 아니죠. 네. 그리고 뜬금없이 터키를 거기다가 집어넣던데 터키 난 이해가 안 가. 그게 미스트랄급 상륙함이 상모처럼 그건 생겼으니까 아니지. 또 그게 그건 아니지. 어거지로 끼워 넣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어거지예요, 부분, 어거지.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한 거. 뭐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닌 것 그리고 같아요. 터키는 이제 사고 싶어도 F-35B를 오랫동안 못 살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그냥 태국 해군까지는 아니라고는 네. 하지만 근데 거기는 일단 실을 거는 바이락타르밖에 없겠네요. 아니, 무인기. 뭐 지들이 갔다고 알아서 봐야지. 그거 네. 한다는데요. 음. 뭐냐 TFX 만든다는데 뭐 할 말 없죠 뭐. SU-57을 들여온다는 말도 있고요. 근데 SU-57은 진짜 한 20년 걸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네. 뭐 한번 그 예상을 했던 게 적중이 돼서 전 마음속으로 되게 기쁜데 역시 러시아는 러시아고 그죠. 예,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를 좀 예상을 했었어요. 네. 야, 중국이 오히려 문제죠.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 빠른 그러니까 민족이다. 남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한다 그러면 전 말리고 싶어요. 예, 남들이 한국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라고 하면은 반드시 망해요. 예, 한국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 갈아넣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예. 그 제가 SNS에서 봤는데 외국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 딴 데는 솔루션을 세운다, 문제를 해결한다, 피드백을 한다는데 한국은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시간에 다른 문제를 해결한다. 마지막- 맞아. 네. 네. 그래 뭐 이렇게 얘기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AS 센터가 왜 군데군데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네. 이 무기 체계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네. 하나는 바로 KF-21의 함상형 버전, 뭐 함재기의 얘기가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F-21N 정도 되겠나요? 네이비가 뭐 될 그렇게 테니까. 불리고 네.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전번에 한번 홍 평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엄청난 설계 변경이 있어야 돼요. 정말 네. 딱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아서라. 그리고 한 20년 봐야 돼요. 솔직히 그냥 얘기해서. 거의 새 거 만드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걸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 해도 10년은 걸려요, 앞으로. 아... 힘들어요. 그래서 네. 돈 얼마 들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래서 미래의 왜냐면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F-22
KF-21도 지금 사실 인도네시아가 더 사내 안산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그러니까요. 함재기 버전은 일단 사면 우리밖에 운영을 못할 건데 우리가 뭐 미국처럼 대형 항모를 운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항모에 실을 게 많아봤자 20대, 30대, 20대도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마라도함이나 독도함 해봤자 뭐 30대 수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해상 작전에 쓰이는 그 전폭기들을 한번 쭉 모아봤는데요. 혹여 뭐 빠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다 한번 훑어본 것 같습니다. 거의 베스트들은 일단 네, 모아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무기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멜